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좀 쌓아주면 일단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gfx랑 합성함수를 그릴 때 이 g라는 함수의 새로운 정의역으로서 어쨌든 누구를 쓰겠다는 얘기, fx를 쓰겠다는 얘기다, 그쵸? 그러니까 함수값을 다시 g의 정의역으로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고1 때는 꼼꼼하게 범위를 나누어서 그렸었는데 이제 고3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초월함수 그래프에서 범위까지 나누면서 그릴 수는 없어. 식을 세워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한 구조 이런 걸 한번 봅시다. fx의 함수가 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이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로 둬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밑에다 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에 x좌표가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쯤 1이었고 자, 그때 함수값은 라지 m이라고 볼 거고 극소의 함수값은 스몰 m이라고 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fx랑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우리가 g의 fx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g의 정의역으로서 fx가 쓰이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fx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fx의 함수값의 범위는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1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역 fx의 범위는 1 이상이다. 그럼 내 3차 함수의 지금 정의역은 1 이상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할 거라서 그려질 거라서 1 이후의 그래프의 형태들만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지식은 나도 어떻게 그리는지 스킬에 대한 도구에 대한 설명만 해볼게요. g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g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3차 함수가 되는데 g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고 여기가 지금 x좌표가 1인 곳이다. 그치? 근데 봐봐, 여기 가로축이 원래 x축일 때가 gx 그래프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가로축에 이제 우리는 함수값을 정의역으로 갖는 fx라는 함수값이 가로축으로 들어간다 라고 둬버릴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쯤을 그냥 지금 원점은 여기 왼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가로축에 fx를 두고 나면 자, 이 fx의 그래프를 잠깐만 자를 바꿔서 그린 게 아니네. 이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지금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치? 지금 여기 있는 세로축에 있는 함수값이 세로축에 있는 함수값들의 변화가 어떤 축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가로축의 변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90도 회전해서 눕혀서 이쪽에다가 다시 그려볼 거야.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fx의 그래프는 지금 y좌표가 1인 걸 기준으로 자, 지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아보겠어? fx 돌려서 넣은 거야. 왜? fx라는 지금 치역이 g에 무슨 역으로 들어갈 거라서 정역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럼 이쪽의 축이 이제 무슨 축이 되는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알아보겠니? 그럼 현재 나의 정역 x값은 음의 무한대부터 쭉 오게 될 거야. 그럼 음의 무한대부터 쭉 오게 되면 지금 fx의 지금 함수값의 변화는 자, 양의 무한대의 값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최소 누구를 찍는다? 1을 찍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지금 여기 fx의 함수값이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1까지 찍히게 되면 이 정의역들이 3차 함수의 함수값에 대입되면서 자, g에 대한 합성함수 f의 그래프가 g 합성 f의 그래프가 자, 이 분홍색 선을 따라서 손으로 보여줄게. 여기 fx랑 함수값이 생성이 되면 얘가 정의역이 되니까 g의 함수값은 여기서 상이 하나 맺히겠죠. 얘를 따라서 뜨드드드드드 얘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쭉쭉쭉쭉 어디까지? 1까지. 알아듣겠니? 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생성이 돼야 돼. 근데 우리 그래프는 보통 자,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치?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다시 이렇게 x축을 그리게 되면 지금 얘가 x좌표가 음의 무한대인 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상태인 거거든. 그지?
그럼 이렇게 지금 음의 무한대부터 쭉 내려오는 상태에서 결국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여기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극소 찍었다가 다시 극대 찍었다가 1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순방향으로 그려지면서 자,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정역 x가 쭉 대입되게 되면 자, 편의상 이 분홍색을 1번 변화라고 합시다. 이 1번 변화에 의해서 현재 나의 합성된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함수값이 저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극대 찍고 1까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해했니? 그럼 다시 자, 정역이 계속 변하죠.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두 번째 변화에 의해서 x값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값 fx는 다시 1부터 양의 무한대로 쭉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값들의 변화가 다시 g에 대입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1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극대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극소 찍었다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이 이건 순방향이니까 그대로 무슨 선이 그려지는 걸까? 대칭선. 그렇지. 이차함수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대칭성 있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자, 그럼 이 합성함수 그래프에서의 현재 극소값은 여기는 3차함수의 극소값이랑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거기서 지금 3차함수의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이 스몰 m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여기 극대값도 무슨 m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까? 라지 m이라고 설정해놨으니까 여기 극대값도 라지 m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얘들아, 극소 가지는 곳이랑 극대 가지는 곳에 정역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지. 극소 극대 가지는 포인트는 중요하니까. 그럼 그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건데?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 그럼 극소값 m에 대응되는 현재 g의 정역이 이렇게 선이 하나 그리게 된다. 그치? 맞아? 네. 그럼 요 함수값 fx가 이와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지금 g의 3차함수의 정역으로서 이런 f의 1인 값이 들어가면 극소값 m이 설정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 함수값이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극소의 포인트를 얼마라고 둘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조심하게 그냥 예를 들어볼까? 자, fx의 함수값이 알파인 순간에 만약에 이렇듯이 이런 함수 f알파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치면 현재 우리 극소값은 f알파는 정역이 g에 대입되면서 이 스몰 m이라는 것은 g의 f알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첫 번째 여기 극소를 가지는 포인트의 x좌표는 뭐라고 봐야 돼? 알파라고 보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럼 두 번째 여기 지금 다시 극소를 갖는 포인트는 요 지점이 되겠다. 그쵸?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거. 그럼 요 지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베타라고 둔다 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 베타가 된다는 거. 이해해? 그럼 마찬가지로 극대 되는 것도 어디에 x좌표가 생기는지 봅시다. 그럼 여기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g의 함수값에서의 정역이 중요할 거고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이때 x좌표가 설정이 될 거. 여기를 그럼 감마랑 여기를 그러면 델타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는 뭐가 될 거고? 감마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 거다? 델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극소잖아. 팅하고 튕겨나간 부분. 그럼 여기는 지금 극소값 얼마 가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1 가지는 순간이고 극소값 1 가지는 순간의 함수값은 여기 그치 x좌표가 특정 지점으로 하나 정해져 있다. 그치? 그럼 여기 수치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 2차 함수가 지금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5였다 3이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3이었다 치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생각이고 3이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극소 가지는 부분에 정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g의 정의로서 누가 쓰이니까 fx가 쓰이니까 fx의 그래프를 옆으로 돌려서 g 밑에다가 그린 다음에 그 대응되는 관계들을 이렇게 뭔가 시간의 순서대로 쭉 흐름에 맞게 그려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 알아보겠니?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줄 테니까 그려볼래? fx 그래프가 먼저 이렇게 주어진 3차함수였다 치고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4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가 2인 상태로 그려졌다 치자. 이때 여기에서 f의 g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볼 땐 지웠는데 맞지? 이것까지 추가해볼까? 자, 극대극수 가지는 포인트들도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극대 위치. 이 극대 위치는 삼창수입니다. 오랜만에 비율관계 보는 경우에서 극대 위치는 알아서 정하시고. 이렇게 봅시다.
주원이도 평균가는 이 합성한 그래프 처음에 배울 거야. 그래야 나중에 신호 차이랑 데이터 정리가 돼. 잘 그렸네. 그렇지. 잘 그렸네. 박쥐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네.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fx 밑에다가 gx를 그리겠다는 생각은 같이 연습했다, 그죠? 그럼 gx 이렇게 그리고 나면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이제 여기가 2. 자, 여기가 이제 양의 방향 x축. 우리 보통 정역을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 순으로 쭉 변화시킨다, 그치? 그럼 얘 변화시키는 동안 gx의 함수값은 이렇게 무한대에서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에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고, 먼저 그럼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로 변화하는 이 정의역의 값에 의해서 자, 현재 3차함수 f의 함수값은 이렇게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오다가 극소 찍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뚝 떨어지는 데까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생각, 그죠? 자, 그거를 뭔가 시간의 흐름의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 치면,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x축 그려질 거고, 자, 그럼 양의 무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자, 극소값 얼마 찍은 다음에 1 찍은 다음에 다시 극대값 얼마 찍은 다음에 그치 3 찍은 다음에 또다시 어디까지 뚝 떨어져야 되나? 그치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면서 이 마이너스 2도 그럼 무슨 값이 되는 걸까? 극소값이 되는 거겠죠. 다시 노란색 변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g라는 f라는 함수는 다시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극대 찍었다가 1 극소 찍었다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프가 똑같이 대칭성 있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쭈르륵 그려진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극대 극소를 가진 정역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극소 1 가지는 것부터 제일 처음 만나니까, 자, 극소 1 가지려면 현재 여기 정역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 그치? 그러면 f라는 g라는 함수에서 함수값이 뭐 되는 순간에? 4 되는 순간에 정역을 찾아야 돼. 그럼 얘가 함수값이 4 되는 순간에 정역이 지금 현재 몇 분을? 2분의 1이랑 2분의 7이니까 그치. 여기가 처음에 2분의 1 생기는 거고 여기가 2분의 7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극소가 되는 곳이 2분의 1. 자, 두 번째 극소가 되는, 세 번째 극소가 되는 곳이 2분의 7. 이렇게. 다시 극대 가지는 곳 찾으면 극대 가지는 곳의 x좌표는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2분의 3. 3. x 여기 저거. 2. 2가 되겠죠, 그치? 네.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 1이고 여기 4가 되니까 자, 병복 찍고 나면 몇 등분? 3등분. 안 깎고 잘하고 있네. 그럼 여기가 얼마? 2고 병복의 x좌표는 3일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함수값이 2 되는 곳의 x좌표는 작은 게 하나가 얼마? 1. 그 다음 거 얼마? 3.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가 3인 형태로 자, 드드득 해서 여기가 1. 자, 여기가 3 그려진다. 자, 마지막에 꺾이는 여기 정역은 얼마입니까? 2. 0. 그치. 0일 때니까 일단 0일 때 대응되는 이 g의 정역은 다시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 2. 그치. 2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30번을 보고 갑시다. 화장실 한번. 안 보세요. 자, 30번 문항 보세요. gx가 절대값에 f에 뭔가 복잡한 지수식이 들어가 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생각,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현재 f라는 함수의 바탕은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야, 그지? 3차 함수를 접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고 올리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f는 최고차항 계수가 3차고, 자, 근데 gx라는 함수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절대값 f에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2 이런 형태로 생각해보자. gx는 어쨌든 이 3차 함수를 접어 올린 그래프 개념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 것 같긴 해. 그런데 얘가 지금 f에다가 여기 있는 새로운 식이 정역이 복잡하니까 이 복잡한 정역이 사실 새로운 함수 hx라고 본다 치면 hx가 fx에 뭐 된 상태다? 합성된 상태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hx의 범위에 따라서 f라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치자. 어쨌든 3차함수 뭐 극각까지 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쳐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정역이 x면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얘가 접힌 그래프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이게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이해했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h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hx의 그래프가 우리가 세로축으로 이렇게 눕혔다라고 쳤을 때 됐나요? hx 그래프가 뭐 만약에 이런 범위에서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범위에서만 뭐 hx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하네. 그럼 우리 3차함수 그래프의 전체를 그리자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그리겠다? 일부분만 그리겠다. 이 안에 대응되는 함수값들만 그려서 그 다음에 접어서 뭐 하겠다? 올려주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맥락인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될까? hx의 범위를 찾는다는 생각이다. 그죠? 자, hx의 범위를 찾아놓고 나서 조건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hx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hx는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입니다. 초월함수죠. 이게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분하려고 하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x는 귀찮아. 귀찮아. 번분수니까 2x승 곱하면서 2x승 더하기 1분의 2x승 이렇게 되는 걸로 합시다. 가능해요? 자, h' 미분해봅시다. h'x는 그러면 이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2x승 더하기 1에 전체 무엇분의 제곱에 분자 미분하면 2x승에 2x승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분모 미분하면 자 2x승 그대로 있고 2x승만 곱해지겠네. 그지? 그럼 2x승에 2x승 2x승에 2x승 자 이렇게는 사라지겠네. 그죠? 그럼 남는 건 몇 2x승만 남는다? 2x승만 남는다. 다행이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hx는 0보다 크니까 무엇만 하는 그래프 형태고 증가만 하는 형태의 그래프고 그럼 얘는 꽤 단순한 그래프일 거라는 거야. 알아보겠니?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럼 이 그래프의 극한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과연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hx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x승분의 2의 2x승이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근데 2보다 얘는 좀 큰 값으로 갈까? 작은 값으로 갈까?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1이 없었다면 딱 2인데 그치? 분모가 하나 큰 값이니까 얘는 2 마이너스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럼 이런 느낌이네. hx 그래프는 여기 y는 2라는 직선에 무슨 근 할 거다? 정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알아보나? 자 그럼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음의 무한대로 보면 얘는 어디로 갈 거니까? 0. 얘도 어디로 갈 거야? 0. 근데 0 플러스로 가는 거다. 그치? 그럼 1분의 0 플러스로 가니까 얘 수렴값은 0 어디로 간다? 플러스로 간다. 그럼 얘는 y좌표가 0인 거 기준으로 자 0보다 조금 큰 값에서 이렇게 정근하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게요. 그래서 hx의 그래프는 자 0에 도달할 수는 없는 상태고 0과 y는 1을 정근성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됩니다. 이게 hx 그래프죠. 됐어? 이게 현재 몇 차 함수의 정력으로 쓰이겠다? 3차 함수의 정력으로 쓰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때 지금 문제 조건에서 gx가 무엇 가능하다는 게 처음에 나오지? 그치,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로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이 힘들 거거든. 그래서 쌤이 쪼개서 좀 보여줄게. 어떻게 갈 거냐면 gx가 미분 가능한데 현재 gx는 어쨌거나 절대값의 함수입니다. f의 절대값의 함수예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극값을 가지는 상태든 아니든 간에 얘는 어쩔 수 없이 x축에서 이렇게 접혀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 네.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 0에서 2까지라는 정역이라는 hx가 이제 가로축에 쓱 들어가면서 정역으로서 작용을 할 건데 만약에 0과 2가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hx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x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서 이렇게 0의 한없이 가까운 값에서 2의 한없이 가까운 값을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합성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지금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쭉쭉쭉쭉 되면서 여기 0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f0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그 f0는 당장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정역이 어쨌든 이 0이라는 값에 도달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의 그래프는 f0라는 함수값에 한없이 뭐 되는 상태? 가까워지는 상태만 될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f0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그지? 잠깐만 여기 적도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절대값 f0지. 자 절대값 f0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하고 있거든요. 모아들을 가면서 쭉 그래서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얘가 지금 여기 접히는 부분을 어느 순간에 통과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쭉쭉 가다가 접히는 순간에 통과할 거니까 자 그 부분은 여기 함수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있어. 왜? G에 지금 F에 HX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에다가 hx라는 치환된 정역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보면 얘는 분명히 f0라는 함수값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가는 상태고 나의 지금 함수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그렇지 여기 뾰족한 순간 0인 순간에 도달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뾰족하게 그럼 이때 드리는 대응되는 함수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겠네. 알아보니? 자, 그 다음에 다시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가면서 다시 얘의 함수값은 치고 오르죠. 그치? 어디까지? f 2까지 2를 조금 안 되게.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2를 이렇게 축으로 가져간다. 그럼 f2의 절대값에 다가가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어떤 값에서? 작은 값에서 나가니까 얘가 이제 접혀서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현재 f2의 절대값은 f0보다 큰 곳에 그려져 있으니 이렇게 그려지죠. 절대값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절대값 함수 그래프니까 절대값을 그냥 표현해주는 이런 느낌이야. 알아보니? 그럼 현재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 gx의 그래프는 미분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하지 그치. 그 0과 2 사이의 이 포인트에서 이 접히는 부분을 우리는 포함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gx가 무엇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럼 gx가 미분 가능하다 옆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f의 정의역에 f의 정의역이라고 적지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접히는 부분이 자 지금 f의 정의역으로서 0에서 2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한 줄에 해석했어요. 그럼 우리의 정의역이 접히는 부분 포함 안 해야 되니까 여기 왼쪽에만 있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만 오른쪽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왼쪽에만 0과 2까지가 있으면 정역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함수값은 내려만 가고 있을 거야 한없이. 그치? 중간. 그러면 지금 가족권을 보니까 gx는 0에서 뭘 가진다 돼 있는데 극수를 가진다 있는데 극수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문제. 없지 그치? 그럼 극수를 가지려면 여기 있는 이 3차함수의 극대란 극소의 포인트 중에 왠지 어디를 포함해야? 극소. 그치 여기 미분 가능한 형태인 극소를 포함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아들어? 네. 그래서 요 사이에 0과 2가 있어야 돼. 요 사이에 0과 2가 있을 때 hx가 이렇게 적용되면서 내 함수 그래프는 자 여기 지금 f0라는 함수값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다가 극소를 찍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f2를 향해서 점근한다라는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가능해? 네. 됐어. 이게 1절이야. 자, 얘만 해석을 할 줄 알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자 약간의 배수 개념으로 때려 박을 겁니다. 가보죠 그러면. 자, 가주권부터 이제 꼼꼼하게 적으면서 해석할게요. 얘는 이제 지울게. 가주권을 보니 현재 gx는 x는 0에서 극소를 가집니다. 근데 얘는 gx가 x는 0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지 f라는 함수가 0에서 극소를 가지는 건 맞아 아니야?
아닌 거잖아. 그럼 f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극소를 가지는지 모르면 이 x는 0이라는 값을 여기 치환된 정역에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즉 gx라는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의 f의 hx의 형태가 되니까 얘가 지금 x는 0에서 극소를 간단 말은 여기에 0을 집어넣는 즉 절대값의 f의 h제로가 무슨 값이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극소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h제로는 여기 정역에 0 들어가면 1 더하기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치 절대값의 f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럼 1에서 생긴 f의 함수값이 현재 나의 함수의 무슨 소다? 극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fx의 그래프가 아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데 얘는 반드시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의 형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그럼 이 극소가 되는 x값의 포인트가 얼마가 된다고 알려줄 거? 1이라고 알려준 거. 배웠니?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치? 0과 2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런 느낌. 자, 근데 얘만 그렸다? 우리 이 그래프를 접어서 어떻게 합니까? 올린 그래프다. 그치? 접어 올린 그래프에 사실 함수 f가 바탕이 되는 함수야. fx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 x축 아래축에 이렇게 fx가 극대를 가진 상태가 돼 있다면 얘를 접어올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닐까? 파란색의 형태로. 맞아? 그게 절대값 fx 그래프에서 극소를 가지는 포인트는 여기네. 그럼 여기는 기존에 있던 함수 f를 기준으로 바라본다 치면 극소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뭐 되는 포인트가 극대되는 포인트의 x값이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0과 2가 자,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알아보니? 그럼 여기 접히는 부분은 결코 1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고 1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봅니다. 자, 근데 지제로가 0보다 크다는 걸 왜 불러줬는지 잘 모르겠다. 지제로가 0보다 크다는 거 얘가 여기서 극소를 가진다며.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gx의 함수값은 어쨌든 무슨 값에 갇혀있어? 절대값에 갇혀있잖아. 그럼 절대값에 갇혀있는 거니까. 얘가 절대값에 갇혀있다는 말은 자, 당연히 여기 있는 f에 대한 함수값의 절대값을 얘기하는데 gx는 항상 0보다 어떤 값일까? 크거나 같은 값인 거잖아. 그럼 0보다 큰 사실은 자명하지 않나?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f는 1에서 가지는 이 극대나 극소값이 어디에 맞닿아 있을 수는 없다. 축에 맞닿아 있을 수는 없다. 알아보니?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 f1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것만 지금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뭐 거의 자명한 상태입니다. 밑에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조건을 물어갑니다. 자, 나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G'의 ln3이 0보다 작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좀 나빠.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미분할 수 있을 수 없어. 없다, 그치? 배수적으로 미분은 할 수 없지만 기하학적으로 이미 판단을 했지 않나? 무슨 뜻이냐면 자, gx가 현재 어쨌든 절대값의 f의 그래프의 형질입니다. 그치? 그러면 g'x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절대값 f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뭐다? 기울기다. 그렇잖아. 절대값 그래프도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요. 절대값 fx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우리가 gx라고 둔다 치자. 여기에 지금 x좌표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둔다 치면 g'의 3이라는 것은 배수적으로 이 절대값 함수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긴 한데 기하학적으로 본다 치면 그냥 빠르게 너는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의 x좌표가 얼마이고 3인 곳에서의 접선보다 기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절대값 그래프에서 여기서 접선 기울기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G'3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해?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인 곳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 기울기가 G'-1이라고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알아봐? 네. 얘는 대수적으로 해나가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하겠다. 그치. 얘는 어떻게 본다? 기하학적으로. 그치.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는 그러면 현재 우리 gx 그래프가 어쨌든 절대값 f라는 함수가 바탕이 되는 그래프인 거니까 자, G'의 ln3은 자, 지금 x좌표가
ln 3인 곳에서 절대값 F 그래프의 접선의 뭐다? 기울기다. 뭔가 작다. 근데 얘가 그냥 절대값 F가 아니라 문제는 절대값 F에 자, 합성함수 누가 들어가 있어요? hx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맞니? 그럼 얘는 ln3에서 x좌표가 ln3인 거고 자 다시 F의 정역은 ln3이 아니라 정역은 h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ln? ln 3이 되는 거지. 2분의 2. 그럼 h에 ln3 그렇지. 여기 ln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는 게 편하겠네? ln3 넣으면 그렇지 다 2, 응? 6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집어넣어봐. 2분의 밑에 1. 아, ln3 넣으면 3 더하기 1분의 ln3 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6 해서 몇 분이야? 2분의 3이 되는 거지. 네? 아, 이거 마이너스. 됐니? 예. 그럼 나는 fx의 그래프에서의 정역은 이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이건 2분의 3인 곳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둘 중에 하나를 결정 지어주겠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1보다 오른쪽에 반드시 2분의 3이 있을 수밖에 없지. 네. 그럼 여기서 2분의 3의 기울기는 무슨 수가 돼? 양보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G'의 ln3이라는 것이 0보다 커요. 큰 상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1 바깥쪽 1과 0 이 사이에 2분의 3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접점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될 수 있어? 음수. 음수가 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자 우리 그래프는 자 축 아래쪽에 있는 fx가 접혀서 어떻게 된 그래프다? 올라간 그래프다 라고까지 해석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필요하면 짧게 정리하시고 칠판 지우겠습니다. 제 영상을 찍어야 돼요. 영상을 자꾸 그렸다 지웠다 해야 돼. 귀찮아. 선생님, 절대값 올리는 거에다가 그거 해야 되나? 절대값이니까 올리는 거야. 올린 거에다가 그러네. 잠깐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러네. 그럼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치? 네.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데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 극대 지나고 나면 다행히 된다, 그치? 네. 그럼 이는 여기 극대를 지난 다음. 포인트, 그치?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고 대신에 여기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네, 그치? 그치? 좋아. 여기에서 지금 x좌표가 ln의 G'의 ln 2분의 3이 0보다 어떨 수가 있다? 작을 수가 있다. ln 3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됐어요? 네. 좋아. 다행이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바탕으로 나 조건에 지금 첫 번째에서 끝이 난 거지. 그리고 걔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 봅니다. 그럼 절대값에 이제 다시 뭐가 나오냐? G'의 마이너스 ln 3이 절대값이 자 8분의 3에 G 마이너스 ln 3과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부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주어진 거다, 그치? 얘는 값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현재 정역이 마이너스 ln3인 거니까 G의 정역이 마이너스 ln3이란 말은 자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ln3을 넣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ln3 넣으면 얘가 1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자 정역은 몇 분의 몇이 된다? 네. 2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 자 G'을 찾아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정역이 x가 마이너스 ln3일 때 자 h의 정역이 뭐가 됐냐면 2분의 1이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0과 이상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됐는데 현재 나의 정역이 2분의 1인 곳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니까 반드시 적도가 어떻게 된 거? 올라간 거다, 그렇지? 자, 그 이전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나는 그 G의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F를 접어냈는데, 자, 기존에 있던 F는 분명히 이렇게 밑에 있었어야 됐어. 이렇게. 그죠? 얘가 접혀 올라가면서 누가 정리가 된 거야? G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니? 네. 그럼 결국에 이 구간 모든 구간 내에서 F의 함수값은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네.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절대값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면서 gx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f의 그렇지 hx 이렇게. 그럼 이제 대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지? 계산하고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렇게 함수값을 정해 나가는 거야. 자, 미분을 하는 거야. g 프라임x 마이너스 f 프라임에 hx 곱하기 그렇지 h 프라임x가 되고 여기 x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n 3 집어넣겠다. 그럼 마이너스에 f 프라임에 아까 마이너스 ln 3 여기 툭 들어가게 되면 그치 2분의 1이 됐었고 지금 h 프라임에 마이너스 ln 3을 찾아야 되네. h 프라임 x 아까 여기서 구해놨다 그치? 그럼 여기 x에 마이너스 ln 3 집어넣으면 3분의 4의 제곱분의 그치 3분의 2가 돼요. 자, 정리해보면 9분의 16분의 3분의 2. 자, 숫자가 복잡하지만 약분할 거 약분하고 3. 그렇지. 여기 8 남으니까 얘가 여기 8분의 3이래. 호변에 왜 8분의 3이 있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지. 약분하냐고. 이렇게 절대값 씌워지는 거. 된 거야? 그럼 다시 g에 마이너스 ln 3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럼 f의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는 8분의 3 곱하기 f의 2분의 1이 돼요. 자, 여기도 그럼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부호 판정하고 꺼낼 거. f 프라임의 2분의 1은 양분수. 2분의 1에서의 지금 접점 비율을 보자. 여기가 아까 정의역이 뭘 수밖에 없었어? 1일 수밖에 없었잖아. 그럼 2분의 1에서의 지금 접점 비율이 0보다 어떨 수밖에? 클 수밖에 없지. 이건 원래 함수 f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양수네. 8분의 3도 무슨 수냐? 양수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냥 지우면서 자, f 프라임에 자, 2분의 1 곱하기 자, 8분의 3이요. 그대로 8분의 3 곱하기 f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 된다. 이렇게 된다. 된 거야? 네. 자, 그럼 여기 8분의 3, 8분의 3 날라갈 거니까 f 프라임 2분의 1. f 2분의 1과 같다. 이 조건을 통해서 자, 미정계수 하나 출현 안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잠깐만. 얘도 여기에 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끝나요. 잘 적었어. 그지? 뒤에서 이렇게 정리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 2분의 1. 그럼 여기 그냥 f 2분의 1이 아니라 무슨 f 2분의 1? 마이너스 f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값을 확인하러 갑니다. 물어보는 값은 뭡니까? G제로의 무슨 값을 찾으라? 최소값을 찾으라. 적을 데가 없네. 여기다 좀 적어보자. 그럼 G제로의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G제로의 최소값을 찾는다 치면 저기 G제로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2 여기다 넣어야지. 그지? 마이너스 F에 h 0이 되는 거고 그치? h 0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 1이라는 값에 무슨 값을 찾는 거다? 최소값을 찾는 거다. 그럼 f1의 함수값이 여기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f는 얘를 무슨 이동시킨 거?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 f이 되겠지. 얘의 최소값을 찾으려는 거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가 떨어질 수 있는 원래 가장 작은 값은 0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니까 어떤 조건에서 얘가 공중에 붕 떠있는 최소 위치가 존재할 거라고. 됐어요. 그럼 그 최소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야. 자, 우리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2라는 값, 정렬 2라는 값이 분명히 꺾인 포인트를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범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분명히 음수인 곳에 존재해야 돼. 원래 함수에서. 만약에 2가 여기 잡히면 2에서의 f의 함수값은 0보다 없다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그치. 여기 2가 있다면 f가 0보다 큰 상태가 되고. 자, 한쪽에 2가 있으면 f가 0보다 없다는 상태가 되니까.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 탁 물리는 거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지. 접히는 게 아니라 여기 빵꾸가 뚫린 채로 그래프가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f는 0보다 큰 게 작은 게 아니라 작거나 어떨 수 있을 거고 같을 수 있을 거고 얘를 통해서 뭔가 범위가 만들어지니 최대 최소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한테 나열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f1이라는 함수값의 무슨 값을 찾는 상태고 소를 찾는 상태고 f2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켜야 되며 자, 두 번째로는 저기 f'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f 2분의 1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x랑 함수식은 결정은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에서 지금 얘는 극값을 가져야 되지. 근데 f'이 얼마라는 거고? 그치, 0이라는 거. 자, 이 둘을 통해서 함수값은 안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 하나가 남을 거고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f1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다시 f1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해보자. 괜찮아. 자, 이제 산수하러 갈게요. 이제 지우고. 현상 계수 1이고. 네. 자, 여기 1에서 극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극값까지 되는 거 아닐까? 우리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기준선 잡아서 무슨 함수 쓴다? 빼기 함수 쓴다. 그렇지. 얘를 y는 그럼 k로 잡읍시다. 그럼 fx에서 뭘 빼나 수식은? k를 빼나 수식은? x 마이너스 누구 제곱에? 1의 제곱에. 여기 어디서 만났는지 하나 몰라? 몰라. 모르지? A. 그럼 아무거나 잡을까? a로 잡을까? 그럼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럼 문자가 몇 개니까? 두 두 개니까 문자를 몇 개로 줄여야겠다? 한 개. 한 개로 줄여야겠다. 문자를 한 개로 줄이기 위해서 쓰일 조건은 저기에서 뭐라고요? f 프라임의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f 몇 분의 몇이랑 2분의 1이랑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문자 하나로 표현 되겠다. 그치? 네. 자, 문자 하나로 먼저 표현해봅시다. 아우, 재밌네. 어? 뭐? 생겨? 넣을까? 일단은 2분의 1 집어넣어. 4분의 1. f 2분의 1. 4분의 4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K. k. 이게 후면에 들어갈 함수값의 두 바뀐 버전이고. 자, 미분해야겠네요. f 프라임 x는 좀 여기에서. 얘는 의미 없었고, 얘 미분하면서 2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뒤에 거 미분하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것까지.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서 그럼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으자 곱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 f 프라임 2분의 1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 된다. 이 값이 얘 부호 바뀐 버전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에 자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k. 자, 정리죠. 빨리 a와 k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우! 좀 날카롭네요. 좋아, 잘하고 있어. 선생님 저 학교 와서 프린트 좀 줄게. 안 좋은 게 공부하지? 네. 아, 그래? 오늘 좀 뽑아줄게요. 이게 항상 한 문제가 나왔었어. 모의고사 수능에 미적분에 합산학습 그래프 이용하는 게 1년만 빨리 태어나지. 그럼 작년에 이런 문제 없이 나왔지. 수능 칠 수 있었는데 어쩌겠어. 지금 태어나면 K는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A. 더 공부하고 좋지. 맞아요. K는 하고 정리했어? 어떻게요? 그 목적은 이 얘기까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찾는 게 F1의 최소잖아. 여기서 F1이라는 것은 양변에 X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그냥 K잖아. K. 그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단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K의 무슨 값 찾는 거고? 최소값 찾는 거야. 그럼 우리는 A를 소거해야겠니? K를 소거해야 돼? A요. A를 소거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식을 누구는 하고 정리하는 게 맞을까? A는 A는 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A는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K A는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K. 맞아요. 맞나? 잠깐만. 맞네.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식이 fx가 모조리 k로 표현되면 x-1의 제곱에 근데 이거 a에 대해서 이거 집어넣기 귀찮아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갑시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f가 0보다 어떻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k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그럼 f2는요 여기 2 들어가면서 1 1 2-A 플러스 K. 그치 2-A 플러스 K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제 여기에 그냥 A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닐까? 네. 그치 그럼 넣게 되면 2 빼기 6분의 1이랑 6분의 6분의 11 11 남고 플러스 3분의 4K 플러스 K니까 플러스 3분의 7K 10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K의 범위는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6분의 11 곱하기 역수니까 7분의 3에서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4분의 11. 그치 마이너스 14분의 11보다 K 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마이너스 K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K는 14분의 1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K의 마이너스 K의 제곱값은 14분의 11이 되고 자 그때 25. K의 정답은 22가 된다. 이렇게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 한 문제 단시간. 그래서 이렇게 30번이 나와. 30번은 내가 20문제를 다 풀고 나서 풀지 말까요? 정말 할 게 없을 때 그때 풀면 되겠죠. 검사까지 다 하고. 네, 검사까지 다 하고요. 만약에 해석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특히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해석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관찰했을 때의 얘기인데 그 경험치를 지금 남아있는 3, 4개월 동안 쌓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30번 틀려도 1등급이다.